네, 그래서 오늘부터 나갈 주제는 정적 분석이고요. 오늘 렉처 12일에서는 일종의 오버뷰고요. 간단한 사인 분석이라는 거를 좀 볼 거고, 사인 도메인이라는 아주 간단한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정적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버뷰 할 때 제가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정적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 실행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콘크리트하게 실제 실행하는 거, 그리고 기호로 실행하는 거. 테스팅이 실제 값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 기본적으로. 기호 실행으로 하는 콘콜리 테스팅, 심볼릭 엑스큐션, 이게 기호로 실행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검증도 기본적으로 기호로 실행하는 거죠. 이제 포뮬라로 스테이트를 표현해서 실행하는 게 그 위키스트 프리컨디션 그리고 스트롱기스트 포스트 컨디션 그 트랜스포머들이 프로그램을 스테이트를 기호로 표현한 다음에 로지컬한 기호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거였죠. 그런 게 이제 다 심볼릭 엑스큐션의 example들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파트 3에 살펴볼 거는 정적 분석이라고도 부르고 abstract interpretation이라고도 부르고 abstract한 값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요약된 값으로. abstract interpretation을 요약 실행이라고도 번역하자면 요약 실행인 거죠. 요약된 값으로 실행하는 게 정적 분석 혹은 abstract interpretation,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누구는 abstract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static analysis라고 부르고, 누구는 또 program analysis라고도 부릅니다. 세 개가 사실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다 그냥 통상적으로 정적 분석을 뜻하는 거예요. abstract interpretation, 요약 해석, 그리고 static analysis, 정적 분석, program analysis, 프로그램 분석. 이 세 개가 다 조금씩 이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쪽 동네에서는 정적 분석을 뜻한다. 별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정적 분석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실제 값으로 실행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테스팅인 거고, 정적 분석은 앱스트랙션 레벨을 하나 정한 다음에 그 눈높이에서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 앱스트랙션 레벨이라는 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저런 익스프레션을 인티저라는 세상에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대답이 이거 계산하면 인티저다 라는 게 되는 거고, 혹은 홀수 짝수의 세계에서 실행을 하겠다. 인티저보다는 조금 더 파인 그레인드 된 앱스트랙션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홀수다, 아드 넘버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 또 좀 다른 축에서 앱스트랙션을 해서 음수냐 양수냐를 가지고 실행한다. 그러면 양수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높이를, 그리고 이런 식의 레인지로 할 수 있죠. 400에서 500 사이의 수다,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를 abstract domain이라고 불러요. abstract domain, 그리고 abstract domain 집합이고요.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abstract value라고 합니다. abstract value의 집합 혹은 abstract domain을 픽스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정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정의한 이 눈높이에서 실행시키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even, odd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겠다, 프로그램 실행하겠다 그러면은 덧셈, 곱셈을 그 세계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곱셈은 이런 식으로 정의될 거고, 덧셈도 이런 식으로 정의될 거고. 그래서 계산하면 even 곱하기 even은 even이고, odd 곱하기 odd는 odd, 더하면 odd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값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 앱스트랙션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알아내는 게 기본적인 정적 분석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걸 다 적은 건 아닌데 뒤에서 나와
여기서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정적 분석 여기서 미리 얘기하고 가야겠구나. 네. 자, even odd라는 걸로 일종의 우리 abstract value를 쓰기로 정의했는데 생각하는데 이 abstract 요약된 값은 실제 값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실제 값은 예를 들어서 정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토탈 오더죠. 정수값 생각하면 예를 들어 1보다 2가 크고 3이 크고 어떤 자연수 정수 어떤 두 개를 잡아도 항상 오더가 있죠. 근데 abstract value는 대부분 파셜 오더입니다. 예를 들어 이 even이라는 값이랑 odd라는 값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다르다고만 할 수 있지 이게 뭐 크거나 작다 이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죠. even이 odd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셜 오더 형태를 가집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이 abstract domain 이 경우에 보통 우리가 D라고 표현하는 D 해시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경우는 even이라는 원소가 있고 odd라는 게 있고 그 위에 탑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 탑은 even도 포함하고 odd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even, odd보다 큰 거 위에 있는 원소를 탑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작은 바텀이라는 원소도 항상 있어요.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실제로. 이런 뭐 격자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티스라고 abstract value는 기본적으로 레티스라는 집합으로 표현을 디파인을 하고요. 이 레티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파셜 오더 원소들 간의 부분 순서를 가지고요. 토탈 오더일 수도 있지만 부분 순서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리고 저런 식으로 격자무늬로 생긴 도메인을 정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탑이랑 바텀일 때 룰은 다 생략을 일단 했는데 예를 들어 탑은 임의의 even일 수도 있고 odd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even 곱하기 탑은 뭐 이 경우는 even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뭐가 오더라도 짝수면은 짝수니까. 근데 예를 들어 odd 곱하기 탑은 탑이죠. 그래서 탑이 involve가 되면 웬만해선 탑입니다. 바텀이라는 거는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바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값이에요. 에러 상태. 에러 상태. 프로그램 실행이 뭔가 에러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바텀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텀은 어떤 뭐가 나오든지 간에 바텀이에요. 에러 상태에 도달했다면 뭐 거기서 복구를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더라도 어두워지더라도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abstract value가 생겼고요. 그래서 abstract value로 실행하는 게 정적 분석이다 라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 검증에서처럼 모든 경우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탑 x가 이 함수 f에서 입력으로 들어와서 11을 곱하고 뭐 이런 걸 더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결과가 y 값이 홀수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테스팅으로는 맞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증명은 못하죠. 정적 분석으로는 예를 들어 이 경우에 탑으로 한번 실행해보면 탑이라는 게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값이니까 탑으로 실행해보면 x가 탑이고 12가 even이니까 even이 되고요. odd고 even 더하기 odd에서 y가 odd가 되죠. 얘가 odd니까 2로 남은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게 이제 한 가지 장점이고 그게 이제 테스팅에 비해서 장점이고 우리 두 번째로 살펴봤던 프로그램 베러피케이션에 비해서 정적 분석이 가지는 장점은 룹 인베리언트를 어노테이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프리 포스트 컨디션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프리 포스트 컨디션 이거는 줘야죠. 내가 증명하고 싶은 성질을 프리 포스트 컨디션으로 주고 싶으면 줘야죠. 이거를 뭐 이거는 어떤 기법을 쓰든지 간에 자동화할 수 없는 거고 요새는 자동화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 검증 기술의 가장 번거로운 점 중 하나가 룹 인베리언트를 각 룹별로 어노테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정적 분석은 룹 인베리언트를 줄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정도는 이거 어노테이트 안 해도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5에서 구현할 정적 분석으로 이 정도는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없이도. 자,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가 있냐? 앞에 테스팅이나 프로그램 검증에 비해서 단점은 false alarm. false alarm이라는 게 허위 경보죠. 거짓 경보, 허위 경보. 그러니까 오류가 아닌데 오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 분석은 필연적으로 앱스트랙션을 하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살펴볼게요. fx를 받아서 x를 2번 더해가지고 y를 해서 y가 짝수인지를 보는. 자, 여기서 x를 우리가 탑으로 주면 이 왼쪽도 탑이고 오른쪽도 탑이고, 그래서 탑 더하기 탑은 탑이죠. 그래서 y가 탑이어서 이게 이분도 되고 아드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증명을 못하게 되는, 증명이 돼야 되는 건데 증명을 못하는. 정적 분석은 증명을 못하면 거기서 일종의 알람을 내는 거예요. false 알람이라고 합니다. 정적 분석의 한 가지 특징은 이 프로그램이 같은 의미를 가져도 다르게 생기면 조금 더 잘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애를 2 곱하기 x로 쓰면 같은 의미를 가지죠. 실제 콘크리트 시멘틱스는 같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오른쪽처럼 되어 있으면 x가 탑이 와도 왼쪽에서 짝수를 곱하니까 eve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적 분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약된 값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프로그램 P1과 P2의 의미가 같다고 해볼게요. 실제 의미가 P1과 P2가 다른 프로그램, 신택틱하게 다른 프로그램인데 같다고 해볼게요. 의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P1과 P2를 앱스트랙트하게 실행한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해슬 실행입니다. 보통 앱스트랙트하게 실행하는 게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그 결과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정리하면 정적 분석은 앱스트랙트한 값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다. 자, 그래서 앱스트랙 도메인 이그젬플을 몇 개를 볼 거예요. 가장 우리 간단한 도메인의 예로서 simple sign 도메인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네거티브, 얘는 원소가 지금 이 도메인에는 5개가 있습니다. 탑은 임의의 정수를 뜻한다 그랬고, 바텀은 에러 스테이트를 뜻한다 그랬고, 네거티브 얘는 음의 정수를 뜻하는 거고요, 제로는 0을 뜻하는 거고, 파지티브는 양의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정수 집합을 앱스트랙션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프로그램을 원래 실제 실행은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얘를 이제 콘크리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 도메인, 예를 들어 정수의 셋, 이걸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은 저 집합 안에서 실행하는 거죠. 실제로. 자, 얘를 이 집합을 이 원소 5개짜리 집합으로 요약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탑이라는 원소는 뭘 뜻하냐면 다 이 각각의 이 앱스트랙트 밸류는 정수의 집합을 부분 집합을 뜻합니다. 부분 집합. 탑은 정수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고요. 임의의 정수. 바텀은 뭘까요? 얘부터 해보시죠. 네거티브는 음수들의 집합이 될 거고, 제로는 0 하나짜리 집합일 거고, 포지티브는 이런 집합이 될 겁니다. 바텀은 항상 empty set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속한 실제 값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스테이트. 자, 그래서 이 abstract value는 항상 집합을 뜻합니다. 그걸 감마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감마라는 함수로, 감마라는 함수를 보통 우리가 많이 정의하는데, 감마 구체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bstract value가 주어졌으면은 예를 들어 네거티브라는 abstract value로부터 얘가 뜻하는 실제 값들의 집합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concretization function 혹은 구체화 함수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음수들의 집합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감마를 정의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감마의 역함수도 있어요. 그걸 알파라고 합니다. abstrac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알파는 정수의 부분 집합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앱스트랙트 도메인으로 보내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0 하나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제로라는 원소로 가면 되는 거고, 1과 2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팟으로 가는 거고, 0과 1이 주어졌다. 그럼 어디로 가요? 0과 1을 포함하면서 뜻하면서 가장 작은 원소로 옵니다. 이 경우에 탑이죠. 탑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실제 도메인에서 앱스트랙트 도메인으로 가는 함수고, 감마는 앱스트랙트 도메인에서 실제 값으로 가는 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스트랙트 도메인을 정의한다는 건 사실 이 D는 주어져 있는 거고요. D는 정수 집합처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수 집합의 파워셋인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앱스트랙트 도메인을 만든다는 거는 이 D햇을 만드는 거고요. D햇 이런 것처럼. 그리고 D와 D햇 사이의 이 관계, 알파와 감마 함수를 정의하는 게 앱스트랙트 도메인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간단한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이 세상에서 앱스트랙트 밸류들에 대한 오퍼레이터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의할 거는 세 개만 정의해 봅시다. 덧셈, 뺄셈, 곱셈. 그래서 덧셈부터 정의해 보면, 자, 탑이 인발브 되면은 보통 탑이죠. 그리고 바텀이 인발브 되면 다 바텀이에요. 바텀은 무조건 바텀이에요. 뭐가 오더라도. 그리고 탑이 오면 웬만해서는 탑일 거고, 그래서 인터레스팅한 경우는 뭐 요 정도인데, 그래서 네거티브랑 네거티브 더하면 네거티브일 거고, 네거티브랑 제로 더하면 네거티브일 거고,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더하면 탑이죠. 그런 식으로 체험됩니다. 그리고 제로랑 네거티브 다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제로 하면 제로고, 제로 포지티브는 포지티브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탑이고, 포지티브 제로는 포지티브고, 포지티브는 포지티브고, 이렇게 되고요. 자, 뺄셈에 대해서도 해보면
탑이랑 바텀은 똑같을 거고 네거티브 하면 네거티브에서 네거티브 빼면 뭐죠? 아무튼 생각해서 해보면 다 채우면 됩니다. 곱셈도 탑이고 여기도 탑이고 바텀이고 자 그래서 앱스트랙 도메인이랑 앱스트랙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이 약간 달라요. 실제 이 앱스트랙트한 밸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점들이 약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쉽죠? 그죠? 네. 앞에서 빼기 할 때 네거티브 빼기 네거티브 했을 때 제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네거티브 빼기 네거티브 이제 제로가 나올 수도 있는 제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나오고 제로거나 네거티브 제로가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 제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뭘 적어야 되나? 뭘 적어야 되나? 탑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처음 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자, 네거티브 빼기 네거티브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 됩니다. 이 네거티브에서 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포지티브도 나올 수 있고 네거티브도 나올 수 있고 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걔네들을 다 컬렉트한 다음에 알파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탑이죠. 자,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면은 자 그러면 자 포지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하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때 예를 들어 뭐 사실 프로그램 오퍼레이터에 더 샘플스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비교 현상.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랑 포지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이퀄 y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의 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앱스트랙트하게 계산되는 와중에 보니까 x는 포지티브라는 앱스트랙트 밸류고 y도 포지티브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 이퀄 y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얘를 이거의 값을 true라고 하면 안 되고요. true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 불리한 값도 사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레티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불리한 값도 계산하다 보면 같을 수도 있고 실제 실행에서는 같거나 다르다지만 앱스트랙트한 세계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don't know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탑이 기본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적 분석이나 탑이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또 탑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면에 바텀은 정말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텀이 나와도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바텀이라는 거는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레티스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뭔가 확신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정적 분석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바텀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합니다. 바텀에서 실행을.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실행을 하는 게 정적 분석이에요.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정적 분석은 시간이 갈수록 결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아무튼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불리한 값도 이런 식의 정수를 우리가 이렇게 레티스로 만들었듯이 불리한 값도 이렇게 앱스트랙 불리안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래 실제 불리안, 콘크리트 불리안은 true, false밖에 없었지만 true, 좀 헷갈리니까 true, false라고 쓰겠습니다. 실제 true, false밖에 없었지만 앱스트랙션, 이 경우는 앱스트랙트한 값이 오히려 원소보다 많죠. 흔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네를 넣기 위해서. 자, 그래서 x 파지티브랑 파지티브가 같다는 이거 얘를 계산하면 탑이 나옵니다. 그때 이 탑은 이 불리한 레티스에서의 탑입니다. 여기서의 탑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퀄리티, 앱스트랙 이퀄리티 정의할 때 이 레프리젠테이션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같아야 같은 거.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x 이퀄 y랬는데 x가 제로가 나왔어요. y도 제로가 나왔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확실히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이 제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제로가 아까 우리 감마를 어플라이 했을 때 싱글톤 함수였잖아요. 앱스트랙트한 밸류를 감마를 어플라이 했을 때 싱글톤 셋을 뜻하는 앱스트랙트 밸류는 실제 값이랑 같은 정확도를 가지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경우는 레프리젠테이션이, 그런 값들은 레프리젠테이션이 같으면 같다고 하면 돼요. 실제 값이랑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네거티브랑 파지티브가 같냐 다르냐, 이거는 다른 거죠. 확실히 네거티브랑 탑이랑 같냐 다르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볼 건데 이 예제를 앞으로 계속 쓸 예제예요.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A, B를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에서 가정 일종의 프리컨디션으로 가정을 하는 게 A랑 B가 논네거티브 인티저다, 0 이상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리고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A를 B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Q에 몫이 들어가고 아래 나머지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Q가 처음에 0이고 R이 A를 가리키고 있다가 R이 B 이상인 경우에 계속해서 R에서 B를 뺍니다. 그리고 Q는 1씩 증가시키고. 자, 그리고 끝났을 때 우리가 뭘 보이고 싶냐 하면은 Q랑 R이 둘 다 0 이상이다를 보이고 싶어요. 이거를 정적 분석으로 증명을 해보고, 이 어설션이 모든 AB에 대해서 이게 두 개가 성립한다. 이거를 정적 분석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테스팅으로는 못 보이죠. 모든 AB를 다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시도가 이런 도메인을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도메인으로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저 어설션이 증명이 결국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Q랑 R이 파지티브가 나오면 되는 거죠. 만약에 분석을 했더니 Q랑 R이 둘 다 파지티브라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네거티브가 아니란 얘기니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런 도메인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 감을 한번 테스트해보면 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되면 제가 이 예제를 갖고 오진 않았겠지. 이게 결국 가서 맨 끝에서 될 거긴 합니다. 맨 끝에서. 근데 일단 왜 안 되냐면 이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시도지만 이 도메인으로 이 어쌔션, 프리컨디션 자체를 표현도 못하죠 지금. 여기서 A랑 B가 0 이상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걸 표현하는 원소가 탑이잖아요. 근데 탑이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탑까지 올라가 버리면 정적 분석의 특징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우리가 모노톤하다고 보통 모노톤, 단조 증가 함수를 쓰기 때문에 모노톤하게 올라가기만 합니다. AB가 여기서 이제 탑이 돼버리면 여기 뭐 탑을 빼고 있죠 지금 아래서. 그리고 B도 이제 탑이고 A도 탑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 알아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프로그램 앱스트랙트한 값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특별히 Fixed Point Compu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고정점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정점 계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앱스트랙트한 밸류로 실행할 때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실제 실행이나 뭐 기호 실행이나 등등에서. 자, 고정점 계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프로그램을 뭐 좀 더 생각하기 쉽도록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모든 각 프로그램 포인트, 모든 이 프로그램 포인트에서의 A, B, Q, R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맨 시작 지점에서는 우리가 프리컨디션으로 이런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A, B, Q, R 모두 탑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미 어떤 값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A, B 저 변수들이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할게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 A, B는 사실 0 이상이다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탑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다 바텀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텀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직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다 했을 때 이 프로그램 분석, 정적 분석이 끝났을 때도 이 지점에서 이런 상태가 남아있다. 그러면 데드 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이 여기까지는 리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도달이 어떤 입력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실행해도 도달 가능하지 않은 코드가 데드 코드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지점을 데드 코드로 놓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데드 코드가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바텀을 안 가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스테이트를 얘를 뭐 앱스트랙트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요. 이 각각을 앱스트랙트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각각 메모리 스테이트잖아요. 앱스트랙트 메모리라고도 부르고요.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메모리라고도 부르고 앱스트랙트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 이 전체 테이블이죠. 전체 각 이 프로그램 포인트별로 앱스트랙트 메모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전체 테이블을 우리가 앱스트랙트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 혹은 그냥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고. 자, 우리 아래 W는 뭐냐면 워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 로케이션들이에요. 프로그램 지점들.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 처음에는 다 실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의 인덱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정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끝에서부터 실행해도 어디부터 실행해도 상관없어요. 7번부터 실행해도 되고 2번부터 해도 되고 1번부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실행 순서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은 위에서부터 하지만 뭐 상관없지만 보통 프로그램 실제 실행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다고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초기화를 해놓는다. 이렇게 앱스트랙트 스테이트를 이렇게 초기화해놓고 워크리스트를 초기화해놓는다. 자, 앱스트랙트 엑스큐션을 해보면 픽스 포인트가 고정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워크리스트에서 일단 하나를 뽑아옵니다. 아무거나 뽑아오는데 그냥 1번 뽑았다고 해볼게요. 1번을 뽑았으면은 그 뽑은 저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합니다. 얘를 실행한다는 거는 이 1번에 인풋을 보고요.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풋을 보면 A, B, QR이 다 탑이에요. 1번의 인스트럭션을 보니까 Q에 0을 어사인하는 거예요. 요약 실행이니까 이 0을 제로로 앱스트랙트 엘리먼트 제로로 요약한 다음에 그 제로라는 그 엘리먼트를 Q에다가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실행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리스트에서 하나를 더 뽑아옵니다. 역시 아무거나 뽑아도 되지만 뭐 굳이 3번을 뽑을 필요 없으니까 지금 방금 1번을 내가 계산했으니까 2번을 계산하는 게 더 리즈너블 하겠죠. 그래서 2번을 뽑았고요. 2번 실행하면 이게 이제 인풋이고 아웃풋을 보면 R이 A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실상 변화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번에 3번. 자, 3번 실행할 때 약간 달라지는데 실제 실행이랑. 자, 3번은 보면 얘한테 들어오는 플로우가 2개가 있어요. 인풋이 3번은 2번에서 오는 게 있고 6번에서 오는 게 있고. 그래서 2번에서 오는 거랑 6번에서 오는 저 두 인풋을 합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 실행이 실제 실행은 계속해서 실행하잖아요. 루비 있다 그러면 정적 분석은 보통 한 번만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 위에서 오는 거랑 얘가 지금 여기 위에서 오는 요 인풋이고 이거고 이 오른쪽이 이 아래에서 오는 요거 그 인풋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합쳐줍니다. 합치는 노테이션은 저런 식으로 씁니다. 유니온인데 합집합 표시인데 각진 합집합 표시로 써요. 얘를 우리가 보통 조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유니온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조인, 유니온. 그리고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LUB 줄여서 다 같은 말이에요. 조인, LUB, 유니온. 그래서 유니온은 사실 좀 덜 쓰긴 하는데 조인 아니면 LUB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조인, 리스트 오버 바운드 뭐 이런 말 하면 이렇게 합치는 오퍼레이션을 뜻합니다. 합치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합치냐?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로 합칩니다. A끼리, B는 B끼리, Q는 Q끼리 하는데 Z랑 바텀을 합친다는 거는 Z가 합친다는 거는 아까 우리 그 레티스에서 이렇게 생긴 레티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얘랑 얘를 조인하는 거는 이 네거티브랑 제로를 포함하면서 가장 작은 원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어퍼 바운드 두 원소의 어퍼 바운드이면서 위에 있으면서 리스트인 거 뜻하는 거 이게 탑이죠. 바텀이랑 Z를 조인하면은 Z죠. 제로죠. 그런 식으로 이 오더가 이 스트럭처가 요 레티스 스트럭처가 정해지면은 사실 이 조인 오퍼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지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인풋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풋을 조인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걸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실행합니다. 3번은 비어 있으니까 아웃풋으로 트랜스퍼만 해주면 됩니다. 3번은 인풋 플로우도 두 개지만 아웃풋 플로우도 두 개죠. 그래서 두 양쪽으로 다 프로파게이트를 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했고 4번을 뽑아보면 4번은 assume statement죠. 그래서 R 값을 보고 B 값을 보고 인풋에서 R과 B를 봅니다. 둘 다 탑이에요. 탑이 탑보다 클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앱스트랙트 불리안으로. 그러면 앱스트랙트 불리안 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산했는데 false가 나왔다. false라는 거는 definitely false라는 뜻이니까 더 이상 아래로 진행 안 해도 됩니다. 그 경우는 탑이 나오거나 true가 나오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5번을 분석해보면 실행해보면 5번은 R 빼기 B 위에서 R의 값이 탑이고 B의 값도 탑이니까 R 빼기 B 안은 탑이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걸 가지고 Q 값을 보니까 Z네요. 제로네요. 그래서 Q 더하기 제로 더하기 파스티브 하면 파스티브죠. 그래서 Q가 파스티브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어디까지 6번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7번이 남아 있는데 워크리스트에 제가 지금 그 빼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 각각을 실행할 때 넣어주기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6번을 지금 업데이트를 했더니 원래는 뭐 이런 스테이트였죠. 6번의 아웃이 6번의 계산 결과가 원래는 모든 게 바텀으로 매달려 있는 이런 스테이트였죠. 6번을 실행해 보니까 이런 걸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 변수들이 다 바텀인 얘를 올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얘를 뉴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올드 스테이트랑 뉴 스테이트를 보고 만약에 얘가 더 커졌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6번을 계산했더니 뭔가 바뀌었다 라는 얘기는 3번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3번을 워크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차피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 5번 했을 때 6번 넣어줘야 됐는데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원래 지금 3번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3번이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노테이션 썼는데 이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파셜 오더 각각의 예를 들어 제로보다 탑이 크고 그 순서를 뜻하는 노테이션이에요. 파셜 오더 릴레이션이고 이 릴레이션을 엘리먼트 와이즈로 확장해서 이런 메모리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정의가 됩니다. 엘리먼트 와이즈로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이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A, B, Q, R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가 다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는 바텀이고 B가 바텀이고 얘가 Z고 바텀이고 바텀이고 파스티브고 바텀이다. 이런 두 스테이트가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비교 불가능한 왼쪽으로도 아니고 오른쪽으로도 아니고
왜냐면 얘랑 얘가 비교 불가능한 애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얘가 오른쪽 왼쪽보다 크려면 모든 엘리먼트가 다 커야 돼요. 그래서 6번을 계산을 했더니 뭐 저런 게 나오고 자, 그래서 3번을 다시 실행을 합니다. 네, 3번 실행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랬냐면 저 인풋을 조인해서 만들어준다 그랬죠,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위에서 올라오는 거는 내려오는 건 변함없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아까는 모든 게 바텀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이 두 개를 이제 조인을 해요. 조인하면 엘리먼트 와이즈로 Z랑 파스티브 조인하면 탑이 되죠. 그래서 3번의 아웃풋이 모든 게 탑인 스테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에서 다시 4번을 실행을 합니다. 4번을 넣어주고 4번을 빼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 이 스테이트에서 4번 계산하면 이게 되고 4번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5번을 실행합니다. 5번에서는 얘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R, B가 되면 다 탑이기 때문에 탑이 돼요. 6번 보면 어차피 다 탑이니까 다 탑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프로그램 포인트에서 저 앱스트랙 메모리 스테이트가 변하는 양상을 보면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태에서 한 분석을 더 수행하면 이런 상태가 되지, 이게 갑자기 이런 상태였다가 탑, 제로 탑이 된다거나 탑, 바텀 탑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위로 파절 오더를 따라 올라가기만 합니다. 올라갈수록 뭐라 그랬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라 그랬죠? 확실히 떨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했지? 네, 6번 하고 이제 3번까지 가보면 3번을 다시 분석하게 되는데 3번까지 가보면 이제 인풋이 모은다 그랬죠, 조인으로.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랑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했더니 이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new 스테이트고, 근데 예전에 3번을 분석할 때 이 3번에서 인풋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픽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질 않았어요. 다시 분석했는데 예전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분석하지 말고 이 3번 지점에서 픽스 고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해서 이 4번을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넣어도 계산해보면 위로 올라만 가기 때문에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게 개런티 되기 때문에 3번을 다시 분석할 때 고정점에 도달했으면 4번을 넣지 않는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7번을 뽑아서 하면 됩니다. 7번은 R과 B가 지금 다 탑이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분석이 끝난 거예요. 워크리스트에 더 이상 넣을 건 없고, 워크리스트가 비면은 empty set이 되면 분석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약간 처참하긴 하죠. 이 탑은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썼지만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알아낸 거는 이런 지점들에서 Q가 0이다. 그 정도만 알아낸 겁니다. 사인 도메인으로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지금 주요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하기에는 이제 필요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 많이 얘기했어요. 조인이라는 거, 조인.
이 컨트롤 플로우가 합쳐지는 이 포인트는 조인한다. 그리고 픽스 포인트 체킹을 한다. 예전 스택 내가 예를 들어 3번을 분석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예전의 값이랑 비교해서 픽스 포인트에 도달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픽스 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스탑. 워크리스트에 다시 넣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3번에서만 얘기했지만 모든 지점에서 다 예를 들어 만약 5번을 했는데 예전 5번을 분석할 때랑 지금 내가 5번을 분석할 때 결과가 같다. 그러면은 멈추면 됩니다. 거기서 6번 다시 워크리스트에 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얘기했고 조인 그리고 파셜 오더라는 거 얘기했고 그 정도가 이제 실제 실행이랑 좀 다른 점들이에요. 그래서 앱스트랙트한 밸류로 실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도 저 룹이 무한히 돌 수도 있는 룹이죠. 예를 들어 A 나누기 B 하는데 B가 0이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돌잖아요, 지금 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 분석은 항상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유한한 시간 안에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풋을 예를 들어 3번에서 인풋을 계산할 때 두 개를 항상 합쳐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개념들, 그러니까 거의 주요 개념들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 분석을 가지고 랩업을 해보면 앱스트랙 도메인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앱스트랙 도메인의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 하나 가장 간단한 사인 도메인이라는 걸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 앱스트랙 오퍼레이터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앱스트랙 밸류랑 앱스트랙 오퍼레이터 정의되면 그걸 가지고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근데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은 조금 다른 게 실제 실행이랑 좀 다른 게 이런 합류 지점에서 값들을 합쳐주고요. 그리고 픽스 포인트 체킹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픽스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게 디텍트가 되면은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행하다 보면은 이 앱스트랙트 밸류의 오더에서 위로 올라만 가기 때문에 옆으로 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된 성질이 항상 끝난다. 프로그램이 무한한 룹이 들어와도 항상 터미네이트가 돼요. 왜냐면 올라가기만 할 거고 실행하다 보면 계산 결과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높이가 지금 유한하죠. 도메인 높이가 3일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항상 끝납니다. 뭐 그 정도로 랩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혹시? 조인을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각각의 오퍼레이션이 모노톤해요. 예를 들어 뺄셈 생각해 보면 큰 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인풋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인풋 1이 들어오고 인풋 2가 들어오는데 인풋 2가 인풋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인풋 1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아웃풋 O1, I2를 O2라 그러면 O2가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 큰 게 들어오면 더 큰 게 나와요. 그런 성질이 있도록 사실 앱스트랙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있어서 큰 게 들어오면 큰 게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기만 해요. 아까 앞쪽에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 테이블 같은 그리시는 게 있잖아요. 네. 곱하기 제로는 사실 제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런 게 성립 안 하는 거 같아요. 탑 곱하기 제로는 제로죠. 아까 제가 실수했던 거고 제로로 하면 됩니다. 탑 곱하기 제로는 제로죠. 근데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노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죠? 탑이 제로보다 높잖아요. 근데 두 개를 했을 때 높은 게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낮은 게 나오고
네, 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파스티브 곱하기 제로 하면은 이제 제로인데, 자 모노톤의 정의는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끼리 비교가 아니고, 만약에 이 곱하기가 파스티브랑 이 제로가 아니고 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더 큰 것끼리 어플라이를 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더 크다는 얘기. 이거 그러니까 이 곱하기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잖아요. 원소를 두 개 받아가지고 A 곱하기 B에서 뭐 C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이 지금 한 인풋 아웃풋에 대한 대소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풋 아웃풋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벌이 있을 때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이 C 프라임이 나왔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곱하기의 인풋은 지금 튜플이죠. A B랑 A 프라임 B 프라임. 만약에 A 프라임 B 프라임 더 컸다. 이 튜플의 오더는 그냥 이 컴포넌트 와이즈로 해주면 됩니다. 각각 A 프라임 A보다 크고 B 프라임 B보다 클 때, 그럴 때 이제 얘가 C가 C보다 크다, C 프라임보다 크다. 이걸 임플라이하는 이 이성질이 모노톤. 그래서 모노톤합니다. 정의도. 만약에 모노톤하지 않게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굳이 이거를 모노톤하지 않게 정의를 하려면 탑이랑 제로에 제로를 놓고, 그리고 탑이랑 탑에다가 바텀을 놓으면 모노톤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탑이랑 제로에 제로라고 정의했는데, 내가 탑이랑 탑을 바텀으로 정의했다. 이런 게 모노톤하지 않게 정의한 거예요. 앱스트랙트 오퍼레이터를. 자,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을 하면은 끝난다는 개런티가 사라집니다. 끝날 수도 있는데 안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헷갈릴 수 있을 포인트입니다. 네. 타입 인퍼런스? 타입 인퍼런스가 갑자기 왜 나오죠? 타입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 랭귀지 수업에서 보통 우리 타입 시스템 배우잖아요. 그게 사실 앱스트랙트 인터프리테이션의 아주 한 가지 이그젠플이에요. 그러니까 타입 프로그램을 타입의 세계로 요약해서 실행하는 거죠. 타입 시스템이라는 거는. 1 곱하기 뭐 2다 그러면은 int라는 걸로 요약하고, int의 앱스트랙트 오퍼레이터 정의해서 실행하는 타입 시스템이라는 거. 그거 질문한 거예요? 네. 숫들을 그냥 한 번에 조인을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인풋을 룹에서 내가 지금 가장 컨벤셔널한 티피컬한 정적 분석을 얘기하느라 항상 합친다고 얘기했지만, 이 항상 합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룹 인베리언트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룹이 0번 실행되든 1번 실행되든 n번 실행되든 상관없이 이 룹에서 성립하는 그런 팩트들을 계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룹의 이터레이션이랑 상관없이 성립하는 성질들. 근데 이 룹을 정확하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번 실행했을 때, 1번 실행했을 때, 1번 돌았을 때, 2번 돌았을 때, 3번 돌았을 때, 그리고 나머지 4번 이상 돌았을 때, 그렇게 인스턴스를 따로따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얘기라서 대부분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룹을 구분하는 정적 분석은 많진 않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사인 도메인 이 결과를 내는 거 구현할 수 있겠죠. 저희 정적 분석에서는 그 우리 프로그램 검증했듯이 이 아주 콘크리트한 레벨에서 그 포멀하게 정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통해서 포멀라이즈를 해보는 걸로.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아까 그 어설션, 그 Q가 0보다 크다 그리고 R이 0보다 크다, 이 둘 다 실패했어요. 지금 Q가 모르겠다, R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토탈 페일리어가 됐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정적 분석은 그 앱스트랙션 레벨을 정해놓고 한 가지 이런 게 이제 폴살람인데, 한 가지 굿뉴스는 계속해서 리파인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익스텐드된 앱스트랙션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였냐면, 첫 번째로 애초에 이게 프리컨디션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원소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제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그걸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리고 이 어설션에서도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게 Q가 0보다 크다인데 이 표현 자체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도 이게 증명 못합니다. 물론 Q가 포지티브 나오면 되지만 어쨌든 표현 자체가 표현력 자체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요. 앞에 사인 도메인은. 그래서 익스텐드를 좀 시켜서 이렇게 한 레이어를 추가해요. 마치 뉴럴넷에 레이어 하나 추가하듯이 이 앱스트랙 도메인도 이렇게 리파인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포지티브, 제로, 네거티브 세 개였던 거를 그 위에 한층 더 쌓아가지고 논 네거티브, 논 제로, 논 포지티브라는 원소를 넣어볼게요. 그 의미는 논 네거티브는 포지티브랑 제로를 포섭하는 거고요. 음수가 아니다, 0 이상. 저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논 제로는 제로가 아니고 음수거나 양수거나. 논 포지티브는 나머지. 자, 그래서 오더가 뭐 이렇게 되고, 탑은 탑이고요, 바텀 있고. 그래서 원래 원소 5개짜리를 8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앱스트랙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앱스트랙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뭐 다 하기 좀 지루하니까 몇 개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논 포지티브다, 논 포지티브에 논 포지티브를 더한다. 볼까요? 그러니까 0 이하 인수랑 0 이하를 더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죠? 뭐 하나? 그대로 논 포지티브가 나오나? 그런가? 맞아요? 나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말 그대로 믿을 건데 맞아요 정말? 논 포지티브 더하기니까 그거 그치? 논 포지티브. 논 네거티브랑 논 포지티브를 더하면 탑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여기 뭐 일반적인 규칙은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채워야지. 뺄셈도 마찬가지, 곱셈도 마찬가지. 그리고 생략했지만 이퀄리티 이런 애들도, 바이너리 릴레이션들, 프레디킷들도 채워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해보고